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디자인 싱킹에 대해서 강의하게 될 광주 도곡초등학교 교사 박병주라고 합니다. 같이 한번 PPT를 보면서 선생님이랑 같이 디자인 싱킹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배워볼까요? 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사람이에요, 사람. 인공지능이 대체할 수 없는 것은 사람입니다. 이 앞에 뭐가 있죠? 하트가 있죠? 하트가 뭐야? 하트가 뭔가요? 하트가 이거죠. 심장이잖아요. 뜨거운 심장. 감정이에요. 뜨거운 심장, 감정, 감성. 이건 누구만 느낄 수 있어요? 인공지능이 이걸 흉내는 낼 수 있지만 자기가 스스로 느낄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감정을? 인공지능이 사람을 위해서 스스로 희생하고 싶어 하는 마음이 들까요? 스스로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들까요? 이거는 인공지능이 아무래도 가질 수 없는 거예요. 그럼 인공지능은 왜 못할까? 인공지능은 아까 창의적인 것 같지만 엄밀히 따지면 렘브란트가 그린 그림들을 보고 배웠어요. 그거를 융합하는 작업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걸 만들어내요. 음악도 마찬가지. 여러 음악들을 듣고 그 안에서 자기가 조합을 해서 만들어냅니다. 근데 사람은 완전 세상에 없던 걸 새롭게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의 마음을 공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디자인 싱킹이라는 그 프로세스예요. 프로세스는 어떤 이제 도구예요. 도구는 사람을 중심으로 합니다. 사람을 중심으로. 자, 그 이름을 디자인 싱킹이라고요. 디자인 싱킹 그냥 쉽게 얘기하면 디자이너들이 무언가를 발명하고 무언가를 만들어낼 때 생각하는 과정들을 체계화시켜 놓은 거예요. 총 6단계가 있는데 원래는 얘가 없어요. 이해 단계가 없지만 이건 학생들을 위해서 넣은 단계예요. 학생들은 무언가를 공부해야 되는 기본 지식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이해 단계를 넣었어요. 그 다음에 봅시다. 공감하는 거죠. 무언가를 공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공감을 바탕으로 어떤 문제가 있을까? 어떤 문제를 해결해야 될까? 생각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걸 기반으로 아이디어를 내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눈에 보이든 어떤 형태든 간에 사람들이 알고 싶도록 프로토타입을 만듭니다. 그래서 이 프로토타입 만들고 바로 공유 피드백을 가는 게 아니라 여기서 수많은 과정을 거쳐요. 실패도 하고 다시 고치기도 하고 해서 여기 하는 거예요. 자, 먼저 이해 단계는 아까 설명했죠. 무언가를 공부를 해야 돼요. 배경 지식을 쌓는 단계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번에 저기 연구과제 그 각 선생님들마다 TV를 나눠서 했죠. 자, 연구과제를 정하기 전에 관련된 여러분들이 관심 있어 하는 주제는 있을 거 아니에요. 주제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내가 그냥 막연히 알고 있는 것과 다르지 않나? 그리고 내가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더 공부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해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인터넷 검색을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논문을 찾아볼 수도 있고, 책을 통해서 알 수도 있고, 어떤 자료를 통해서 알 수도 있어요. 아니면 어떤 사람을 만날 수도 있고, 그렇게 배경 지식을 쌓는 단계예요. 두 번째 공감하기는, 자, 어떻게 공감할 수 있느냐? 관찰하고 쉐도잉이 뭐냐면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 사람을 따라다니고 관찰을 더 심하게 하는 거야. 그 다음에 인터뷰를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설문조사, 그 다음에 경험하기, 페르소나 기법인데 페르소나는 가면과 같아요. 네, 그 사람이 되어보는 거예요. 이런 단계로 나는데 요거는 다음에 이제 그 다음 주부터 이제 실제로 시작을 할 때 차근차근 하나씩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만약에 여러분들이 선생님이 이제 아기가 아파가지고 병원을 신생할 때 갔는데 이런 인큐베이터에 들어가 있었어요. 우리나라나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웬만한 곳은 아기가 아프면 이런 인큐베이터에 들어가서 집중적인 치료를 받게 되죠. 근데 만약 전기가 부족한 곳에서 미숙아가 태어나면 미숙아라는 것은 10달이 되지 못해서 미리 아기가 나온 것을 얘기해요. 아기가 출산이 되는 거예요. 그런 아기들에게 어떻게 하면 이 아이를 지킬 수 있을까? 근데 이 인큐베이터는 어떤 원리로 만들어져 있냐면은 엄마 자궁과 비슷한 환경을 만들어줘요. 특히 체온 유지가 제일 중요해요. 뭐가 중요하다고요? 체온 유지. 자, 공감을 해봅시다. 예를 들어 아프리카 어떤 마을이 있어요. 미숙아가 태어났어요. 굉장히 작은 크기의 아이가 태어났단 말이에요. 근데 이 아이가 인큐베이터가 없어요. 어떻게 해줄까? 이 아이는 체온이 떨어져서 죽을 수밖에 없어요. 왜? 엄마가 계속 안아줄 수도 없고 케어해 줄 수가 없어. 자, 체온 유지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체온 유지를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아이디어를 냅니다. 히트웨이브. 핫팩 같은 거를 사용해보자. 왜? 전기가 없으니까. 그래서, 일단, 이 핫팩을 37도가 되도록 데웁니다. 뭐, 이렇게 뜨거운 물에 넣는다든지 해가지고 데워요. 데워서 이거를 이 보온팩 안에 넣습니다. 여러분, 왜 캠핑할 때 쓰는 그런 보냉팩 같은데, 그런 식으로 만들어요. 이 안에 애기 등 쪽에 넣어요. 그 다음에 애기를 감싸 안습니다. 그러면 전기가 없어도 미숙아의 체온을 유지할 수 있구나. 이런 게 공감하는 마음을 통해서 나타나는 결과예요. 자, 두 번째 문제 정리 봅시다. 문제 정리는 뭐냐? 진짜 문제인지 발견한 거예요. 아까도 이제 문제 정리를 했죠. 어떻게 하면 아이의 체온을 유지할 수 있을까? 그런 문제를 발견하는 거예요. 그냥 문제를 딱 발견할 수도 있고 이 문제를 발견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진짜 문제를 찾아야겠죠. 자, 그러면 어떤 문제가 될까? 그 문제가 진짜 문제여야 돼. 그리고 이게 inspiring, 이게 뭐냐면은 쉽게 얘기할게요. 내가 관심 있어 하는 주제. 스스로가 내가 이거 하고 싶어. 나 이거 하고 싶어서 미치겠어. 이거 주제를 파고 싶어. 그런 거예요. 세 번째는 가치가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누군가를 사기치고 싶어. 너무 사기치고 싶어. 진짜 사기칠 수 있는 방법 무엇일까? 근데 여기서 걸리죠. 가치가 없는 거예요. 나쁜 거예요. 그런 거는 해서는 안 된다. 가치 있고 이 세상을 좀 더 좋게 만들고 사람들에게 사랑을 주고 공감해 줄 수 있는 그런 가치 있는 문제를 발견해야 돼요. 자, 예를 들어 줄게요. 먼저 5I 기법이 있어요. 진짜 문제를 발견하는 법. 토머스 제퍼슨 기념관은 외벽 손상이 심한 거예요. 왜 심할까? 이거 5I로 대입해 봤어요. 자, 외벽 부식이 왜 심한지 생각해 보니까 비누 청소를 심하게 했기 때문이래요. 그러면 왜 비누 청소를 많이 했어? 비둘기 배설물이 많이 묻었대요. 왜 비둘기 배설물, 비둘기 똥이 많이 묻었을까? 비둘기 먹잇감이 거미가 많대요. 그럼 거미가 왜 많아? 그랬더니 거기 나방이 많아서 거미가 많았대요. 그럼 마지막에 나방이 많은 이유는 전등을 그 기념관 겉면에 그걸 비춰주는 전등을 일찍 켰기 때문이래요. 그럼 결국에는 외벽을 부식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했을까? 외벽을 깨끗하게 하는 방법은 오후 7시 이후에 실내 전등을 켜는 것이었습니다. 전혀 다른 결과가 나왔죠. 진짜 문제는 뭐예요? 어떻게 하면 뭘로 바뀌었을까? 불나방들이 오지 않게 할 수 있을까로 바뀌었죠. 제일 처음에 뭐였어요? 어떻게 하면 외벽을 깨끗하게 할 수 있을까로 출발했는데 진짜 문제를 찾아 들어갔더니 어떻게 하면 불나방들이 오지 않게 할 수 있을까? 그걸 진짜 문제로 정의를 한 거예요. 자, 5I 기법에서 HMW 기법으로 바꿉니다. 자, 여기서 이제 진짜 문제를 발견했어요. 그러면 이거를 문장으로 쓰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아까 여러분들이 봤던 그 외벽이 부식된 그거를 이 HMW 기법으로 바꾸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불나방들을 오지 않게 할 수 있을까로 바꿀 수 있겠죠. 그 다음 장면은 선생님 반 아이들이 썼던 HMW 방법이에요. 어떻게 하면 친구들이 공책을 더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친구들이 돈을 낭비하지 않게 관리할 수 있을까?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표현할 수 있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아이디어 냅니다. 아이디어는 브레인스토밍을 막 합니다. 여러분들이 많은 아이디어를 막 붙여요. 이때는 절대로 비판하지 말고 많은 것이 유리합니다. 여러분들 스스로도 이거는 누가 욕하지 않을까? 누가 비판하지 않을까? 상관없어요. 자유롭게 하시고 그리고 남이 하는 거 구경만 하지 마시고 스스로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유목화를 시켜야 되는데 유목화는 쉽게 얘기해서 정리를 하는 거예요. 항목별로 정리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내가 아이디어 내기가 너무 어려워. 그러면 다른 친구들이 냈던 아이디어 밑에 아이디어를 더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정리를 합니다. 우리의 주제는 우리의 해결책에 담겨있는 우리의 이유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미래를 바꿀 기술에 대해서 아이디어를 내야 되겠죠. 아까 선생님이 큰 주제는 미래 교실이죠. 그러면 미래가 어떻게 바뀐다. 선생님이 AI에 대한 얘기도 해주죠. 그러니까 미래를 바꿀 기술에 대해서 여러분 아이디어를 내야 되겠죠. 근데 선생님이 이렇게 딱 시작하면 선생님이 이제 다음 주부터 공감하기 단계부터 시작을 할 텐데
여러분들이 어떤 착각을 하느냐? 벌써 여기 와 있어요. 아이디어 내고 있어. 아이디어를 내면 안 된단 말이에요. 단계를 건너뛰지 마세요. 아, 나는 잘할 거야. 아이디어를 먼저 내지 마세요. 알겠죠? 진짜 문제를 먼저 발견해야 돼요. 그 전에 그 문제에 대한 공감을 해야 되고요. 그 문제에 공감하기 전에 이해하기 단계 있죠. 공부를 해야 돼요. 자, 아까 발산적 사고가 브레인스토밍입니다. 막 생각했죠. 그 다음에 수렴적 사고는 정리를 해야 된다고 그랬죠. 정리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뭐 디자인, 재료, 아이디어, 보완할 점, 단점, 장점, 결과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아이디어를 막 냈던, 포스트잇으로 막 붙였던, 아니면 여러분들이 막 썼던 그 아이디어를 정리해서 적습니다. 자, 그 다음 단계는 프로토타입 단계예요. 프로토타입은 시나리오, 그림, 종이, 간단히 만들기, 소프트웨어, 시제품 만들기 이렇게 있는데 하나씩 설명해 드리면 시나리오는 글로 된 프로토타입이에요. 글로 어떻게 해야 된다, 어떻게 해야 된다, 뭐 어떤 일이 벌어질 것 같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림은 그림을 그려서 보여주는 거죠.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이것도 이제 다음에 프로토타입 단계 할 때 더 자세히 설명할 거예요. 그런 게 있구나 라고만 생각하시면 돼요. 종이는 종이를 가지고 이따 보여줄 거예요. 종이로 이렇게 역할극 같은 걸 하는 게 인형극 같이 간단히 만들기는 실제 모양이랑 똑같이 만드는 게 아니라 그냥 주변에 있는 걸로 그냥 모양만 대충 만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집에서 장난감 총이 없어요. 총싸움을 하고 싶어. 그러면 장난감 총을 대충 종이를 구겨가지고 테이프 감아서 만들어서 돌아다니면서 빵야 하면서 돌아다니는 거. 그런 것들이 간단히 만들기. 소프트웨어는 요즘에 3D 프린트가 많이 보급되니까 팅커캐드 같은 그런 사이트가 있어요. 3D 프린트를 만들기 전에 먼저 디자인하는 사이트인데 거기서 여러분들 3D로 만들어 볼 수가 있어요. 그거를 활용하는 거예요. 시제품은 진짜 만들어 보는 거. 자, 시제품이란 요거는 이제 프로토타입. 마지막 진짜 만들어 보는 거 말고 프로토타입은 모델이 아니고 완벽할 필요도 없고 그냥 다른 사람에게 설명하는데 잘 설명할 수 있는 도구예요, 도구. 선생님이 지금 PPT를 보여주면서 설명하는 것과 그냥 선생님 말로만 설명하는 것보다 PPT나 동영상을 통해서 설명해 주는 게 더 효과적이죠. 마찬가지예요. 이 프로토타입을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보여주면 어떤 물건이구나, 어떤 거를 너희들이 해결하고 싶어 하는구나 라는 것을 더 쉽게 알 수 있기 때문에 만드는 거예요. 자, 조건이 있어요. Rapid Rough Write예요. 자, 빨리 만들어야 되고요. 대충 만들어야 되고요. 그냥 빨리 그냥 옳게 만들어야 돼요. 자, 근데 뭘 해야 되냐? 빨리 실패하고 빨리 배워야 돼요. 실패해도 돼요. 빨리 실패하고 그것에 대해서 빨리 어떤 걸 고쳐야 되겠구나. 보완해가지고 다시 하는 거예요. 빨리 실패하는 게 빨리 성공하는 방법이에요. 자, 한번 볼까요? 프로토타입이에요. 앱을 개발하나 봐요. 터치를 하면 사람이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And it can go for as long as I want. It has a few signature moves. And we're heading now. When I'm done dancing, I touch the back button. 터치를 할 때마다 동작이 바뀌죠. 근데 이게 실제 앱이 아니라 프로토타입이었어요. 이런 게 프로토타입이에요. 속았죠? 이거 동영상이었구나 생각했는데 아니었죠. 자, 이런 식으로 이거 어려워요? 어렵지 않죠? 대충 만드는 거예요. 자, 종이 프로토타입에서 간단하게 직접 만들기 요 단계로 가시면 돼요. 종이 프로토타입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선생님 반 아이들을 데리고 만들어 봤거든요. 한번 보시겠어요? 택배요. 내가 좋아하는 하늘뷰티샵 택배가 왔. 미리 설명해 드리면 택배 상자를 여는데 맨날 칼이나 이런 걸로 뜯어야 되니까 힘든 거예요. 그래서 꽃게 장갑을 만든 거예요. 그럼 꽃게 장갑 어떻게 써? 그랬더니 설명해 주는 거예요. 설명해 주는 프로토타입이에요. 네. 꽃게 장갑이에요. 꽃게 장갑을 열어봐야지. 이 꽃게 장갑 히트다, 히트. 내가 시킨 고데기, 파운데이션, 자몽 립스틱이 왔네. 우리 뽀삐도 할 수 있겠네. 개 쉽다. 강아지도 할 수 있으니까 지금까지 개 쉽다.
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다음, 간단하게 만드는 거예요. 일단 얘 자, 요거는 선생님 설명만 듣고 넘어갈게요.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 자, 요거는 뭐냐, 저 세월호 사건이 일어났을 때, 선생님이 이제 그 몇 주기 그랬어요? 한 3주기, 4주기? 그때 이제 저희 그 팀 친구들이랑 같이, 안전한 탈출 장치 만들기 해서 나온 프로토타입이에요. 프로토타입인데, 진짜 배를 만들지 않았어요. 하지만, 뭐 마분지, 뭐 셀로판지, 그 다음에 수수깡, 계란 뭐 이런 걸 이용해가지고 프로토타입을 만든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이름은 병란 케이크고요. 병란 케이크래요. 네, 형태가 케이크처럼 생겨서 케이크고요. 사람들이 여기서 안전봉이 있어요. 자, 안전하게 탈출하는 거예요. 배 앞쪽에 이런 구조물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위험에 처했을 때는 일로 다 들어가면 이게 알아서 배에서 떨어져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밑에 격실이 있어서 물이 들어오더라도 물을 막아주고, 여기는 비어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투명 유리창으로 되어 있어서 밖을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자, 요거는 선생님 학교에서 했던 급식 메뉴 프로젝트인데, 편식하는 친구들을 위해서 만든 메뉴예요. 이런 것들도 실제로 만들어 볼 수 있어요. 요거는 가장 시제품에 가까운, 실제 제품에 가까운 프로토타입이겠죠. 자, 평가 피드백. 요거는 그 영어로는 테스트 단계라고도 하는데, 이 단계는 자, 여기 프로토타입 만들었죠? 그 다음에 평가를 받는 거예요. 친구들한테 테스트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좀 이렇게 좀 공감하기가 잘못된 것 같아. 그럼 공감하기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이디어가 잘못된 것 같아. 그럼 아이디어로 돌아가서 다시 만들어 보는 거예요. 계속 이걸 반복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디서 실패하는 거예요? 평가 및 피드백에서 실패를 경험해보는 거예요. 경험하고 다시 원래대로 가고 또 가고 또 가고 또 가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내가 완벽하게 만들어야지 하는 사람들은 실패를 합니다. 그러면 안 돼요. 봐요. 자, 한번 내가 완벽하게 잘해서 일로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한번 잘못되면 실패하고 끝나는 거예요. 이게 아니에요. 실패하고 다시 처음부터 실패하고 다시 만들고 실패하고, 그러니까 왜 여러 번 실패하고 다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빨리 만들고 대충 만들어야 돼요. 알겠죠? 그러다 보면 더 완벽해진다는 거예요. 자, 평가를 할 때는 비방을 하지 마세요. 욕을 하지 마세요. 네 거는 쓰레기 같아. 뭐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돼요. 욕을 하거나. 구체적으로 피드백 해주세요. 이런 거는 이렇게 바꿨으면 더 좋을 것 같아. 왜냐하면은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렇게 바꿨으면 좋겠어. 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피드백을 들은 사람들은 경청해야 돼요. 적으면서. 그리고 반드시 그 피드백을 받은 거를 반영을 해야 돼요. 해줘야 돼요. 알겠죠? 자, 이 친구들이 이제 시식을 합니다. 메뉴를 만든 친구들에게 이게 스티커도 붙여주고 글로 써줘요. 이 메뉴는 그 몸에 좋은 음식 재료가 들어가 있지만 맛이 어땠으면 좋겠다. 좀 어떤 부분을 좀 바꿨으면 좋겠다. 이렇게 적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평가를 해가지고 제일 많이 나온 거를 학교 급식 메뉴에 넣었어요. 이거는 그리고 이게 다 완성되면 이렇게도 마련을 할 수 있어요. 이렇게 큰 도화지에다가 자신이 최종적으로 나온 프로토타입, 이제 그게 완성됐잖아요. 그거를 제품화했다고 생각하고 이제 알리는 간판 같은 걸 만드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이걸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거는, 자, 공감하는 마음을 조금 더 기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융합적 사고력. 이렇게 한 가지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것저것을 다 융합할 수 있는 생각. 그리고 실패할 수 있죠. 실패를 얼른 고쳐서 극복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닌 건지 알았는데, 나는 창조적이지 못한, 창의성이 없는 사람이 생각했는데 친구들의 도움이 있었죠. 피드백을 주죠. 너 이렇게 고쳤으면 좋겠어. 그 고치면 창조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나도 창조적인 사람이 될 수 있구나. 나는 AI보다 더 창조적인 사람이구나. 자신감을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도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거예요. 자, 오늘은 강의를 여기까지 하고요. 선생님이 이제 과제문을 올려줄 거예요. 그걸 보시고 이번 주부터 여러분들이 해야 될 과제를 잘 수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강의 듣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봐요.